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저자는 랄프 웬저라는 사람인데요. 2003년에 은퇴할 때까지 연평균 16.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간에 S&P 500은 평균 12.1%의 수익률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도 투자 고전으로 유명하죠.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번역된 지도 꽤 오래된 책입니다. 초판이 나온 거는 1996년이니까 그 시기적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소형주의 특징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라는 것은 작지만 강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켓 타이밍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저자가 말하는 투자의 5가지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란 거는 투자의 속성이라고 보는 게 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5가지 속성. 복리, 평균으로의 회귀, 옵션, 폰지, 과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주의 장점과 단점. 먼저 이 저자가 말하는 소형주는 10억 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되겠죠. 1조 3천억 이하 정도 되는 크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자는 소형주로 봅니다. 자, 그럼 저자가 말하는 소형주의 장점. 첫 번째는 오너 경영자, 창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 경영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비교적.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너 경영자가 창업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창업자를 만날 수 있으면 더 장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제도 여러 번 받아야 되고 프로세스가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단 저자는 한 20년 정도 된 기업이라면은 그 자체로도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이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20년 동안 그 요인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에 소외되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기업 탐방을 하는 애널리스트만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작은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보가 적고 그 말인즉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높은 변동성을 꼽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거고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겠죠. 그 제품이 뭐든지 간에 다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제품의 매출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거고 그 말인즉 주가도 크게 변동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것, 높은 변동성을 단점으로 꼽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까다롭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소형주에 투자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은 완전히 신생 기업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식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가 튼튼한지, 경영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기에 완전히 신생 기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재무 구조는 한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누적된 걸 봐야 되는데 신생 기업에 그런 누적된 재무 데이터가 없을 거고 경영 능력도 입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자는 최소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검증받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은 기업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소형주에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10개에는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지뢰를 밟을 수 있는데 한두 종목이 지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형주 투자의 장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10개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 투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또 작고 거래량도 작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거나 살 때 이 매물이 많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었을 때 투자를 해서 나중에 팔 때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을 때 팔게 되겠죠. 그럴 때는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기만의 영역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을 사는 게 결론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죠.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지만 강한 기업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세 기둥으로 책에는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 잠재력,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 세 번째는 내재 가치.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뛰어난 성장 잠재력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은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이익을 원하죠. 이 높은 이익이라는 것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틈새 시장, 독점적 지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면은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훌륭한 경영진이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인기가 높은 업종인데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100배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물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우수한 재무 건전성. 우수한 재무 건전성이라는 것은 낮은 부채, 적정한 운전 자본, 보수적인 회계 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근데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적되어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기업이라든지 턴어라운드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을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죠. 턴어라운드 기업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그 흑자가 유지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누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고 신생기업 역시 그런 누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뛰어난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은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 내재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저자는 주가가 싼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이익입니다. PER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두 번째는 자산은 흔히 말하는 PBR입니다. PBR. 근데 저자는 랄프 웬저는 자산 가치를 보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많이 판단하는데 웬저가 말하는 자산 가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장단기 부채라든지 브랜드, 특허권,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포괄한 개념으로 자산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코카콜라라든지 질레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권, 기술에 대한 특허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무형자산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평가를 했을 때도 주가가 싸다면은 작지만 강한 기업의 마지막 기준에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랄프 웬저의 투자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투자를 하고 독보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경영진이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가 건강한 회사, 그리고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이 바로 랄프 웬저의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늘 찾고자 하는 투자 대상은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따라서 대개 한두 가지의 사업에만 전념한다. 또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진과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리스크가 큰 신생기업이나 이제 막 적자를 면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주가가 매우 싼 주식을 좋아한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 훌륭한 투자자는 비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다. 리스크를 싫어하는데 친구가 추천한 소형주를 매수하면 결과가 엉망진창일 것이다. 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핵심입니다.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 투자 전략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이유가 이 질문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 때문에 투자 스타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리스크를 싫어하는데 리스크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데 친구가 추천했다고 해서 소형주를 매수하면 안 되겠죠. 소형주는 아까 말했다시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리스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몸이 무거운 대기업 주식이라든지 뭐 지수를 사거나 이러면은 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투자 스타일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랄프 웬저가 이렇게 자기 투자 스타일을 정의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투자 스타일을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기업 중에서도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을 수 있겠죠. 가치주가 좋을까요?
성장주가 좋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저자가 찾는 거는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좋은 것만 모아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싸지 않은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책에는 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뉴스는 늘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은 위험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장주라 하더라도 시장에 싼 가격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위기에서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책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하지만 유행에 밀려 외면당하는 종목에 주목하라. 이제 분명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주식을 매수하라. 시장의 유행에서 소외된 주식을 매수하고 가장 인기가 높은 주식을 매각하라는 말은 가치 투자의 또 다른 정의이고 오랜 기간 그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남들과 차별되는 걸출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리 밖으로 나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무리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저가 찾는 게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죠. 이런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는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섹터에서 이런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장이 극도로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럴 때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를 찾을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아주 비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탐욕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 그럴 때는 가격이 아주 비합리적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을 매수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을 매각하는 것, 그게 즉 가치 투자의 정의라고 왠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반드시 무리 밖으로 나와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작지만 강한 기업들,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그런 성장주를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될까?